기사가 직접 서울 땅을 밟은 겁니다. 게다가 바로 그날 같은 건물로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 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까지 들어섰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가전기업에 글로벌 거물들이 집결한 겁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던 메디슨 황은 몰려든 취재진을 향해 짤막한 감탄사를 던졌습니다. 판타스틱이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에 LG의 주가는 당일 하루 만에 7.69%나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세탁기, 모터나 만들던 이 회사에 실리콘밸리의 절대 강자들이 동시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64년에 걸친 역전 드라마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거실에 있는 세탁기와 냉장고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시간의 태엽을 2021년 4월 5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날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LG전자 MC 사업본부는 과거 초콜릿폰 하나로 전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주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폴더폰이 대세이던 그 시절에 등장한 초콜릿폰은 검은색 외관에 붉은 터치패드가 들어와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이상을 팔아치웠고 프라다폰은 풀터치 스크린의 개척자라는 명성까지 얻었습니다. LG 사이언 시절부터 제품을 써온 사용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LG 핸드폰을 꺼내들면 꽤나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으니까요. 통화 품질도 빼어나고 디자인도 수려해 역시 가전은 LG라는 찬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판도가 순식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를 앞세워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강자로 우뚝 섰고 애플은 아이폰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버렸죠. 두 거대 기업이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LG의 시장 점유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처음에는 한 자릿수로 고꾸라지더니 나중에는 시장에서 아예 존재감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면도 분명 있습니다. 기술력이 뒤처져서 밀려난 게 결코 아니었거든요. 스마트폰 뒷면에 전원 버튼을 처음 도입한 곳이 바로 LG였습니다. 넓은 화각을 담는 초광각 카메라를 처음 탑재한 것도 쿼드 DAC 오디오로 최상의 음질을 구현하려 애쓴 것도 LG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능들이 훗날 어떻게 쓰였는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앞다투어 차용하면서 이제는 업계의 표준 스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단순히 기술 하나만으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팬덤, 탄탄한 앱 생태계, 막대한 마케팅 자금력, 그리고 통신사들과의 협상력까지 모든 전선에서 밀린 LG는 2015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의 행진은 6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적 적자 5조 원, 이 막대한 액수가 잘 체감되지 않으실 테니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매년 무려 8,300억 원씩 6년 동안 허공에 날려보낸 셈입니다. 8,300억 원이면 하루에 23억 원, 1시간 단위로는 9,500만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점심 식사를 하는 짧은 1시간 동안 9,500만 원이 증발하고 밤에 잠을 청하는 8시간 동안 7억 원이 넘는 자금이 사라진 꼴입니다. 주말이든 명절이든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 윷놀이를 즐기는 순간에도 돈은 6년 동안 매일같이 끊임없이 새어나갔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웬만한 중견기업의 시가총액 전체를 통째로 아궁이에 집어던져 불태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2021년 4월 5일 LG전자는 26년간 붙잡고 있던 모바일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달랑 한 장짜리 보도자료였습니다. 26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문장치고는 지나치게 덤덤하고 씁쓸했습니다. 업계의 시선 또한 냉담했습니다. 혁신 레이스에서 낙오된 패배자, 이제는 냉장고나 조립하는 업체로 연명하겠지. 전 세계 테크미디어들은 LG전자의 한계를 가전 분야로 딱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기업의 또 다른 돌파구가 남아있을 거라곤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요. 냉정하게 말해 세상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었죠. 당시 내부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했던 박탈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경쟁사인 삼성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까지 전방위로 영역을 확장하며 질주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일터는 시대의 중심이던 핵심 사업을 등지고 있었으니까요. 사석에서 직장을 물어볼 때 LG, 다닌다고 선뜻 말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동종업계의 삼성은 날아다니고 LG는 깃발을 내렸으니 이 극명한 대비가 안겨준 패배감은 실로 무거웠을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당대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한 2021년 봄, LG전자를 향한 세간의 평가는 오직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끝났다. 게다가 LG 휴대폰을 의리로 버텨주던 유저들마저 점차 타사 제품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후 지원 기간이 끝나면 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니까요. 매일 쥐고 다니던 주머니 속에서 LG라는 흔적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 회사의 거대한 제조 라인 안쪽,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구석방에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리 없이 진화해온 독보적인 무기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탁기 드럼 속에서, 에어컨 송풍구 뒤에서, 냉장고 컴프레서 안에서 쉼없이 심장을 뛰게 하던 그것, 바로 모터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전장에서 밀려난 바로 그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전세를 뒤집을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거든요. 이 내막을 들여다보려면 시간을 훨씬 더 뒤로 돌려야 합니다. 때는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입니다. 당시 금성사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LG전자의 뿌리가 된 모태 기업이죠. 이 회사가 그해 여름부터 처음으로 찍어내기 시작한 부품이 있었습니다. 선풍기용 팬모터였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전자식 모터를 독자적으로 깎아 만든 최초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64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 회사는 단 한순간도 모터 연구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선풍기에서 세탁기로, 세탁기에서 에어컨으로, 에어컨에서 냉장고로, 다시 냉장고에서 청소기로 가전의 외형은 세대마다 진화했지만 그 심장부에서 피스톤 운동을 하던 동력원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오직 모터 기술뿐이었죠. 여기서 핵심 인물 한 분을 조명해야 합니다. 남인수 실장. 1992년에 금성사로 입사해 30년이 넘도록 오로지 모터 외길만을 파고든 장인입니다. 이분이 남긴 묵직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국내 전자산업을 통틀어 진짜 원천 기술이라 자부할 수 있는 건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LG전자의 모터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조 섞인 자부심이 아닙니다. 글로벌 가전시장을 통틀어 모터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 라인까지 자체적으로 가동하는 종합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단가 때문에 외주 부품을 받아 쓰죠. 아시아 전역에서 이 공정을 내재화한 곳은 LG전자와 중국의 메이디그룹 정도가 유일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이 회사의 모터 제조 인프라는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5개 국가, 7군데의 글로벌 생산 기지에서 연간 4,500만 개 이상의 모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2만 3천 개, 1초마다 무려 1.5개씩 쏟아지는 수치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시는 순간에도 LG 공장의 어딘가에서는 모터 하나가 뚝딱 조립되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DD 모터부터 분당 15만 번 회전하는 초고속 청소기, 모터, 그리고 제어 드라이버, 일체형 시스템까지 라인업도 방대합니다. 64년간 쇠를 깎아내며 축적한 집념의 산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이 가전용 모터 기술이 어째서 난데없이 최첨단 로봇 공학과 맞닿게 되는 걸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세탁기 통이 돌아갈 때 옷감이 꼬이지 않도록 미세하게 회전력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드럼통 내부에 세탁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묵직한 이불도 있고 하늘거리는 셔츠도 뒤섞여 있겠죠. 하지만 세탁기는 이 무게를 스스로 감지해 회전 강도를 시시각각 바꿉니다. 무거운 이불이 걸리면 회전 토크를 순간적으로 확 끌어올리고 가벼운 셔츠를 돌릴 때는 부드럽게 굴려주죠. 이 정밀한 가변 제어 기술이 로봇손이 계란이나 종이 한 장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사뿐히 집어올리는 메커니즘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에어컨 컴퓨터가 영하 20도의 혹한이나 영상 40도의 폭염 속에서도 끄떡없이 견뎌내는 극한의 내구성. 이건 로봇 관절이 매일 수천 번씩 동일한 궤적으로 움직여도 마모되지 않아야 하는 메커니즘과 일치합니다. 냉장고 모터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세한 진동조차 없이 조용히 작동하는 초장기 무진동 구동 기술은 제조 공장의 로봇이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가동되면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의 모태가 됩니다. 결국 LG는 지난 64년 동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로봇을 만들기 위한 예습을 철저히 해왔던 셈입니다.
화려했던 스마트폰 전쟁터에서 과감히 후퇴했더니 정작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방구석에서 미래 산업의 숨통을 틔울 치명적인 급소를 선점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쥐고 흔드는 급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로봇공학에서는 이를 액추에이터라고 지칭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어 장치가 보낸 전기 신호를 역동적인 물리적 힘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구동 모터와 드라이버, 감속기를 하나의 모듈로 압축한 부품인데 쉽게 말해 로봇의 근육이자 힘줄입니다. 인간의 신체로 치면 뇌에서 손을 들어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근육이 그 신호를 받아 실제 움직임으로 구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액추에이터가 로봇의 관절 부위에서 정확히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를 생생한 예로 체감해 볼까요? 펄펄 끓는 냄비를 들어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손목은 0.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악력을 조절합니다. 손잡이를 너무 강하게 쥐면 파손될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냄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 테니까요. 조리 용기가 기울어지면 손목의 각도를 즉각 보정하고, 내부의 국물이 출렁거리면 팔 전체가 반사적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빚어낸 이 정교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기계장치로 완벽하게 복제해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급소일까요? 단적인 수치만 확인해봐도 금방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제작할 때 투입되는 전체 제조 원가 중에서 액추에이터 부품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무려 40에서 60%에 육박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의 분석 결과입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아예 이 비중이 60%를 상회한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로봇 한 대 가격이 5천만 원이라면 오롯이 관절 부품값으로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로봇 몸체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핵심 부품이 바로 이 움직이는 관절인 셈이죠. 그리고 이 관절 시장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작년과 비교해 무려 700%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12월에 발표된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의 보고서가 뒷받침하는 통계입니다. 글로벌 공급량이 5만 대를 돌파하는 수준이죠. 과거에 100대가 팔리던 시장이 순식간에 800대 규모로 커지는 꼴입니다. 시장의 생태계가 완전히 재편되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통틀어 고정밀 고토크 성능의 액추에이터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급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10군데가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맥킨지 조사 기준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바로 이 타이밍에 LG가 결정적인 한 수를 더 두었습니다. 지난 2025년에 베어로보틱스라는 유망 기업의 지분 51%를 전격 확보하며 경영권을 전면에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곳이냐 하면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첫 발을 내디딘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전문 테크 기업입니다. 미국 전역의 대형 레스토랑과 호텔 로비를 매일같이 종횡무진 누비는 서빙 로봇을 제작하고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죠. 이 인수가 왜 마스터피스냐 하면 타이어 제조사가 포뮬러1 레이싱 팀을 직접 창단해 운영하는 구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격렬한 질주가 끝날 때마다 레이싱 팀은 타이어를 탈거해 연구소 본사로 곧장 보냅니다. 고무 표면이 어느 부위 위주로 마모되었는지, 어떤 노면 온도에서 접지력이 떨어졌는지, 코너링 시 어떻게 미끄러졌는지 등 방대한 실전 데이터가 레이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서버에 축적됩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본사 연구진은 그 피드백을 토대로 곧바로 성능을 보완한 타이어를 깎아내죠. 쾌적한 실험실 안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돌려대는 경쟁 타이어 업체가 과연 이 미친 패러디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LG가 베어로보틱스를 품에 안은 목적이 정확히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식당과 호텔 바닥을 매일 구르며 뼈저리게 학습하는 물리적 마모 데이터, 구동부 발열 데이터,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 데이터까지 이 고가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LG 연구소의 메인 서버로 스트리밍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곧바로 제품 설계 도면에 고스란히 반영되죠. 야생의 실전 데이터를 매일 흡수하며 진화하는 부품 제조사와 연구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가상 시뮬레이션만 돌리는 경쟁사는 애초에 체급과 게임의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64년간 쇳가루를 마시며 축적한 하드웨어 제조 역량, 로봇 신체에서 가장 값비싼 관절을 독자 생산하는 기술력, 여기에 매일 실전 피드백을 받아 스스로 성능을 개량하는 초고속 루프 시스템까지, 이 세 가지 핵심 축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완벽하게 하나의 유기체로 융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치열했던 밑그림이 전 세계 시장 앞에 베일을 벗는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글로벌 가전제품과 최첨단 테크 기업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무기를 선보이는 가장 화려한 무대였죠. 압도적인 초대형 스크린과 쏟아지는 조명, 고막을 울리는 사운드 속에서 그 수많은 인파가 몰린 LG전자 전시관 한 구석에 아주 덩치 작은 부품 하나가 묵묵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성인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이 하드웨어 모듈 이름은 바로 악시움,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였습니다. 40mm부터 120mm까지 로봇 관절의 규격에 따라 블록을 쌓듯 자유자재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일체형 플랫폼이었죠. 기존 시장에 있던 액추에이터 제품들과 비교해 크기는 30%나 줄였고 무게 역시 25% 감량했으며 구동 효율은 20%나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회생 제동 메커니즘을 통해 브레이크를 잡을 때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무려 10%나 다시 회수하는 친환경 설계까지 더했죠. 로봇이 가동할 때 허공으로 소모되는 물리 에너지를 스스로 포착해 배터리로 재충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CES 무대에는 수만 가지의 신기술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85인치 초대형 TV부터 투명 올레드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스마트 냉장고 같은 눈부신 대형 가전들이 전 세계 미디어의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독식하는 동무대입니다. 그런데 그해 전시장 깊숙한 곳에서 로봇 공학 엔지니어들 사이에 기류가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관절 부품 하나를 보기 위해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기술 전문가들이 발걸음을 멈추었고 연신 셔터를 누르며 설계도면을 분석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된 겁니다. 급기야 미국의 까다로운 테크 저널들이 이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대기업의 완제품들을 제쳐두고 이 작은 부품의 파괴력을 다룬 심층 분석 기사들이 메인 화면을 장식했죠.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두 달 뒤인 2026년 3월 미국 산호세에서 개최된 엔비디아 GTC 행사장이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진영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컨퍼런스에서 수장 젠슨 황이 키노트 연설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 앞에서 LG전자의 이름을 똑똑히 호명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야심차게 선보인 차세대 로봇 인공지능 플랫폼 GR00TN1.7의 공식 파트너 기업으로 말이죠. 텔레비전이나 세탁기를 만들던 가전 제조사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 산업의 핵심 동반자로 공식 선언한 겁니다.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LG가 자체 개발한 지능형 로봇 클로이를 키노트 스크린 화면에 띄우며 직접 기술적 찬사를 보냈으니까요. 가전기업을 최첨단 AI 로봇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최고 권위자인 젠슨, 황이 공인해버린 셈입니다. 테크 업계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GTC 기조연설 무대에서 파트너로 언급되는 기업들은 글로벌 AI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초인류 테크 기업들 뿐이니까요. 같은 달 23일 서울에서 열린 LG전자 주주총회 현장, 단상에 등판한 류재철 사장은 주주들 앞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연내에 로봇 액추에이터의 대량 양산 시스템을 완벽히 셋업하겠습니다. 독자 설계, 독자 생산, 그리고 독자 공급망 구축까지 확보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경남 창원 스마트 팩토리 내부에 파일럿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었으며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초도 물량의 실제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었습니다. 단순한 말잔치가 아니라 이미 제조 공장의 기계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실체 있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4월 28일 오프닝에서 언급해드렸던 바로 그 역사적인 조우가 성사됩니다. 메디슨 황이 마침내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사업인 옴니버스와 로보틱스 부문을 총괄하는 수석이사이자 창업주 젠슨 황의 직계 장녀입니다. 그녀는 류재철 사장과 밀실 면담을 가졌습니다. LG의 자율주행 로봇 클로이 생태계와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아이작, 시스템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를 마치고 나온 메디슨 황은 취재진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단 한마디에
소회를 남겼습니다. 판타스틱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그 다음 시나리오였습니다. 바로 같은 날 같은 LG 본사 빌딩에 또 다른 세계적 거물이 비밀리에 잠입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름 아닌 구글 딥마인드를 이끄는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젠슨 황과 유일하게 맞서는 거물 중의 거물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LG전자 4억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이 엄청난 소식에 LG전자의 주가는 당일 거래에서만 무려 7.69% 폭등하며 종가 14만 원 선을 가뿐히 돌파했습니다. 이 시점을 전후해 글로벌 로봇 진영의 큰손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I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LG이노텍을 자사, 로봇용 카메라 모듈의 독점 공급업체로 낙점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보스턴, 다이나믹스 역시 LG이노텍과 손잡고 고정밀 비전 센싱 기술 공동 개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하드웨어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 현상의 이면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든 폭발적인 러브콜이 제품 양산이 전부 끝나서 시장에 풀린 뒤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대량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그 타이밍에 터져나온 반응들입니다. 공장에서 부품이 제대로 찍혀 나오기도 전에 실리콘밸리의 절 대강자들이 일제히 돈다발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진 거죠. 역설적으로 해석하자면 현재 전 세계 로봇 제조사들은 당장 로봇 신체에 이식할 고성능 고품질 액추에이터 공급처를 찾지 못해 극심한 품귀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수요의 중심에 바로 LG가 당당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먼저 스칠 겁니다. LG전자가 참 대단한 부품을 개발해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LG전자라는 한 기업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앞서 잠깐 스치듯 언급했던 계열사 LG이노텍을 다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망주 피규어 AI의 카메라 모듈을 독점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고정밀 비전 센싱 기술을 공동 개발 중인 그 회사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파트너 목록에 초대형 이름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LG이노텍이 테슬라까지 자사의 핵심 고객사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2026년 한 해 동안 LG이노텍이 피지컬 AI 사업 부문에서만 거둘 매출이 무려 4천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LG이노텍 최고 경영자가 CS 2026년 현장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올해 당장 수백억 원 규모의 초기 매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이죠. 결국 LG전자가 로봇의 유연한 관절을 만들고 LG이노텍이 사물을 정밀하게 인식하는 눈을 조립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의 고효율 배터리 기술력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LG그룹 전체가 최첨단 로봇의 신체를 통째로 제작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LG만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전통의 강자 현대모비스 역시 CS 2026년 무대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차세대 아틀라스 로봇에 탑재될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거든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내가 이미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불붙은 겁니다. 삼성과 두산, 그리고 HD 현대까지 일제히 이 거대한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11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동맹인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가 공식적으로 돛을 올렸습니다. 초기에는 40개 남짓한 기관이 모여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2026년 초를 기점으로 참여 규모가 무려 1,300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LG, 삼성, 현대, 두산, HD 현대 등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죠. 대한민국 정부 역시 2030년까지 총 7,7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 투자를 약속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현대차그룹은 자체적으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복합단지 조성에만 무려 9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개 기업의 부품 제조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미래 로봇 산업이라는 거대한 호선의 사활을 걸고 올라탄 형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숲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작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무서운 본질은 따로 있거든요. 1987년 대만에서 장중모라는 인물이 자그마한 회사 하나를 창업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지형을 바꾼 TSMC입니다. 당시 그가 내세운 사업 모델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대신 찍어만 주겠다였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일제히 비웃었습니다. 독자적인 칩 하나 설계하지 못하고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겠다는 거냐며 말이죠. 하지만 40년이 흐른 오늘날 판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테크 거물들이 이제는 TSMC의 제조 공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칩 하나조차 제대로 세상에 내놓지 못합니다. 가장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던 파운드리가 시장의 가장 강력한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죠. LG가 노리는 미래의 포지션이 정확히 이 궤도와 일치합니다. 오픈 AI가 최후의 승자가 되든 테슬라가 시장을 장악하든 구글이 헤게모니를 쥐든 혹은 중국계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든 간에 어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세계 표준이 되고 어떤 로봇 플랫폼이 인류의 삶을 지배하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로봇이 가상세계를 벗어나 현실 세계에서 단 1cm라도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임을 제어할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관절 부품은 결국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깎아 만들어야만 하니까요. 누가 왕좌에 오르든 결국 우리 제조 라인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LG가 선점하려는 거대한 플랫폼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에는 아주 무서운 특성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을 한번 선점하면 고객사가 쉽게 공급처를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 안방에 보일러를 새로 들여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번 벽에 걸고 배관을 연결하면 보통 10년 동안은 꼼짝없이 그 브랜드의 순정 부품만 교체하며 쓰게 마련입니다. 필터도 그 회사 규격이고 내부 배관도 그 브랜드 전용이며 고장이 나도 해당 브랜드의 서비스 기사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간에 다른 경쟁사 제품으로 교체하고 싶다면 멀쩡한 보일러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뜯어내고 벽면 공사까지 다시 해야 하니까요. 로봇공학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역시 이와 완전히 동일한 락인 구조를 가집니다. 개발 초기에 선택한 부품 공급사가 향후 10년 이상의 로봇 라이프 사이클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가 지금 이 타이밍에 엔비디아, 구글,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글로벌 거물들과 선제적으로 기술 동맹을 맺기 시작한 것은 이 시장의 냉혹한 생리를 정확하게 꿰뚫어본 고도의 전략적 행동인 셈입니다. 2026년 대량 양산 돌입, 2027년 글로벌 공급망 본격 가동, 그리고 2030년 산업용 고토크 라인업 확장까지 이들의 미래 로드맵은 이미 자로 깬 듯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저 멀리 중국 진영이 무서운 기세로 턱 밑까지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자국 로보틱스 산업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보조금 규모만 해도 이미 200억 달러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일례로 선전시한 곳에서만 무려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AI 로보틱스 전용 펀드를 전격 조성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공업정보화부를 필두로 무려 5개의 핵심 행정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휴머노이드 발전 행동. 가이드라인의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7년까지 총 10만 대를 실전 배치하는 것인데 이미 무시무시한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국 로봇 기업들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전체 출하량의 무려 90%를 쓸어 담았습니다. 에지보시가 5,168대를, 유니트리가 4,200대 이상을 쏟아냈죠.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내 로보틱스 부문에 몰린 투자 건수만 610건에 금액으로는 70억 달러,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0%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리더드라이브라는 현지 부품사가 대표적입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하모닉, 감속기 전문 기업인데 내수 시장 점유율만 30에서 40%에 육박합니다. 2025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2배로 껑충 뛰었고 매출 또한 47%나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덕분에 창업자 형제는 각각 자산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 반열에 등극했죠. 액추에이터의 핵심, 독점 부품 하나로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독점 구조의 풍경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태양광 패널 시장이 그랬고 전기차 배터리가 그랬으며 상업용 드론 시장 역시 똑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초창기에는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정부의 무차별적인 보조금 융단 폭격과 무한에 가까운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 원가 구조를 파괴한 뒤 결국 글로벌 생태계를 장악해버리는 치명적인 패턴. 이것이 바로 중국 제조 진영이 수십 년간 반복하며 검증해온 필승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뼈대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 짧은 유예기간 안에 어떤 기업이 핵심 포지션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로봇 시대의 TSMC라는 절대 권력의 주인이 가려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왕좌를 거머쥘 수도 혹은 중국 진영에 허망하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거대한 역사적 분수령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이야기로 다시 발길을 돌려보겠습니다. 2016년 4월 28일 메디슨 황희 긴장감 도는 여의도 LG 트윈타워의 육중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 빌딩 안에는 무려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허공에 날리고도 끈질기게 버텨낸 엔지니어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냉장고나 이어붙이는 가전회사라는 세상의 비아냥을 묵묵히 견디며 매일 아침 작업복 지퍼를 올렸던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5년 전 LG가 모바일 사업을 접을 때 혀를 차며 무모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이들이 만약 지금 펼쳐지는 이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목격한다면 대체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고작 세탁기나 조립하던 변방의 테크 기업이라 치부되던 그 건물에 엔비디아 창업자의 직계 장녀와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 수장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동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판타스틱이라는 이 짤막한 감탄사 한마디가 5조 원짜리 처절한 패배의 잔에 위에 피땀으로 다시 성을 쌓아 올린 이들에게 얼마나 벅찬 위로로 들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우리의 청춘 시절, 금성사라는 투박한 이름의 회사는 라디오를 조립하고 선풍기를 찍어내며 아주 작은 모터의 날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모터의 회전축 안에 이토록 거대한 인류의 미래가 숨어 있을 줄 당시에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려 64년의 세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고 가장 주목받지 못했으며 가장 캐캐묵은 가전기술로 치부되던 하드웨어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이 대역전극. 이런 경이로운 시나리오는 결코 인위적으로 써내려갈 수 없습니다. 오직 끈질긴 시간의 축적만이 빚어낼 수 있는 위대한 기록이니까요. 과거 전력. 인프라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한 것은 천재 발명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대의 거대한 불을 거머쥔 주인공은 대륙 전역에 구리전선을 깔아 무작정 전력을 공급했던 인프라 기업들이었습니다. 인터넷 혁명이 폭발했을 때 역시 세상은 화려한 포털 사이트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보이지 않는 권력을 장악한 것은 땅속 깊숙이 광 케이블을 묻어 통신망을 구축한 통신사들이었죠.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돌입한 지금도 우리는 정확히 똑같은 역사적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두뇌를 설계하는 가상세계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그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를 활보할 수 있도록 완벽한 물리적 신체를 제조하는 하드웨어 기업이 승리할까요? 물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최종 결말은 아직 스크린에 상영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추격 세력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우리에게 허락된 골든타임은 고작 3년에서 5년 남짓입니다. 승패의 향방은 그 누구도 섣불리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모터라는 단 하나의 심장을 놓지 않았던 그 지독한 집념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고 귀한 미래의 왕좌를 대한민국 땅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다음에 집거실에서 세탁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생활의 소음을 들으신다면 딱 한 번만 이 내막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